네, 제가 먼저 우리 신 대표님 질문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바로. 네. 아이고. 일단은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정말 이제 1인 기업을 우리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에 눈을 떴고 정말 직장인 다닐 때는 이 1,000만 원이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또 깨달았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버터플라이 가치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깨달았고 어떤 사업이나 돈이든 본질적인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되게 좋았었고 음, 제가 정말 이 책의 내용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굉장히 뿌듯했고요. 오른쪽에 우리 신 대표님께서 그때 저한테 사인해 주신 책인데 이때는 이 말이 되게 낯설었거든요. 내 인생의 네. 주인공이다.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런 싹이 텄던 것 같아요. 음, 되게 감사한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느낀 소감은 정말 모두가 우주의 주인이고 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하고 싶은 거면 살자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요. 네. 일단 제 질문 세 가지는 일단 요즘의 근황이 궁금하네요. 뭐 요새는 저기 뭐냐 그 기업들에서 그 뭐냐 콘텐츠 기획이랑 그 세일즈 퍼널 구축하는 거 그런 거 자문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제가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이제 같이 뭐 빌드업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데서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출퇴근을 안 해도 되게끔 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음,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제 와이프 사업 서포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기업이나 이렇게 아내분 일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거네요. 네, 음,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곳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1인 기업가 분들 만나면서 정말 그들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즘 버터플라이 먼트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소식이. 오늘 뭐 사실 이제 예전만큼 열심히 하진 않고요. 이제 뭐 아시지만은 이제 지분 구조나 이런 게 제가 뭐 그러니까 대주주가 따로 계시고 음, 그분이랑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가 많이 있었다 보니까는 이제 네, 각자 사업 맞는 대로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버터플라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그냥 재활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음, 그쪽으로 더 키워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정말 이 버터플라이라는 데를 처음 만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버터플라이에서 하는 말들이나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막 제 마음을 확 빼앗아갔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요즘에 특별히 좀 요즘 들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 어떤 것인가요? 뭐 주요 관심사나 중요한 것들? 이게 어떤 뭐 그냥 단순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네,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제 NFT를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좀 돈도 벌고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을까를 실험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또 전자책을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요새는 이제 NFT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되게 일방향으로 NFT가 되게 거품이 있고 이게 투자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로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네, 무자본 창업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전파하려고 전자책을 좀 써봤습니다. 어, NFT요. 네. 이 정말 청문회 같네요. 그러게 이게 분위기가 좀 정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네요. 네. 네. 뭐 다들 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루하실 것 같은데. 뒤에 또 질문들이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4월 선정 도서인데요. 우리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책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4월 달에 또. 이 책 오랜만에 또 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완전히 일단 우려먹으시네요. 재밌어요, 이 책 진짜. 네, 제 책은 아,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손 대표님 이거 어떻게 크게 가봐야 되죠? 2006년도. 와, 그 진짜. 오른쪽에 게시물 펼치기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펼치기.
이제 손 대표님께서 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신태순 작가님이 쓰신 책은 일단은 다 봤어요. 그 전자책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아, 네네. 네, 처음에 우연히 그 도서관에서 아, 진짜 우연히 그냥 이렇게 뭐 책 없나 이렇게 보다가 그 개콘 돈잘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그걸 보고 네.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꺼내서 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지고 감사합니다. 되게 신선하다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음, 그 해적들 창업 이야기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보고 음. 또 저기 뭐죠 하나 더 네, 나는 있잖아요. 자본 없이. 네, 와, 이거 다 보셨구나. 무자본 창업하는 거. 네. 예. 그거까지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와, 저분은 저렇게 했는데 뭐 나라도 더 못하겠나 잘하실 이런 수 있죠. 생각으로 일단은 네 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아직은 아직은 아, 그 그래요. 대표님의 그런 내공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한 달간 이 책 이제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일단은 진짜 고정관념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 어, 저기 나동모 이렇게 분들하고 이야기를 네. 하면서도 사실 각자 다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들이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고정관념을 음, 깨자고 모였지만은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신기했고 네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닿았고요. 뭐 소감은 그렇고 일단은 잠깐 이제 질문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죠? 아니요, 보이는데, 저기 뭐냐. 아이들 나이랑 이름이 궁금하세요? 일단 사주를 봐주실 건가요? 일단은 아니요. 사주 볼 게 아니고 네. 그 육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 이 책에도 그 네네. 하크니스 대화법 뭐 그 교육법 그런 것들도 좀 나오던데 아, 애가 어떻게 지금 있고 어떤 뭐 육아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애 이름도 네.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3살, 7살이고요. 둘 다 아들이고요. 음, 큰애가 이제 윤재고, 음, 여기, 동생은 윤호입니다. 아, 뭐, 육아 철학은, 글쎄요, 그거는, 항상 아이들은 아이들의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뭐 심심하거나 이러면 뭐 짜증도 잘 내고 우는 것도 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뭐 다 해줬는데 왜 화를 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걔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역이 있을 것이고, 네, 또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또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양쪽 상황을 제 다 파악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한번 배려는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일단 거의 화를 내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죠. 아이한테 애가 화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은 뭐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은 보통 같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렇다기보다는 어 뭐 왜 화내는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속상하다고 우는 척도 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좀 그 이게 아이 두뇌 맞춰가지고 하는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류가 아이한테 확 끌려가는 게 있어요. 애가 화내거나 짜증 부리나 하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확 몰려가잖아요. 어른들도 거기에 끌려가고 감정적으로 어른들도 바로 반응하게 되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서로한테 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서 그 주도권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약간 호흡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애가 화를 내면은 이제 제가 막 역으로 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버린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확 이게 저한테로 또 같이 주도권이 오거든요. 그럼 애가 확 조용해지죠. 그러고 나서 그 순간 방심했을 때 다시 웃겨버리면은 그 분위기가 사실은 애들은 1초 만에 감정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1초 상관을 내가 확 어떻게 그 분위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대화를 얼마든지 편하게,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이 행동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는데,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고 내가 그게 곧이곧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제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단은 이 흐트러진 기운과 이 분위기를 차분하게 혹은 내 주도로 정돈을 시킨 다음에 대화를 해보자.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험을 많이 하죠. 약간 뭐 어, 아이가 뭐 옷을 안 입는다라고 하면은 입지 마세요. 그러면 입지 말고 그냥 우리 아빠도 안 입고 나갈 거니까는 같이 우리 빨아벗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오히려 이제 자기가 먼저 챙겨준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약간 균형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게 뭐 철학이면 철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을 이렇게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뭘 알아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매번 다르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기 남다르시네요. 같이 아, 근데 울어주면서 주도권을 잡는다. 이거 너무 신선한 방법인데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먹히던데요. 그래요? 어, 어, 그러니까 저 어른이 사실은 별로 어른은 좀 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은 비슷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내는 상황도 분명히 발생하고, 굳이 욕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데도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좀 약간 뭐, 갑자기 아이들이 감정이 막 바뀌면,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어른이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는데, 사실 어른도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거나, 어렸을 때 어떤 상처에 묶여 있거나 이러면 어른도 사실은 다 똑같이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별로 싸움을 하거나 화를 안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 음,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네. 뭐 그렇습니다. 음. 제가 애가 지금 11살, 9살 이렇거든요. 둘 다 딸인데 이제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애들 키우거나 아니면 일하거나 지금 이 두 개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4시간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좀 많이 관심을 다 가지시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한 수 배우려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보다 더 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또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4시간이고 뭐 그런 차원으로 책을 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군더더기 하고 이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일을 최대한 줄여도 한번 이제 모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줄이게 되면은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은 그렇게 줄여봤을 때 시간적으로 줄여봤을 때 이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이 찾아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음, 예전에 내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일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래 그럼 난 시급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시급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4시간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고가 다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음, 야, 이거 시급 10,000원으로 안 되네. 이거 뭐 10,000원짜리 팔아서 안 되네. 10만 원짜리 팔아서 안 되네. 100만 원짜리 팔아서 뭐 이거 되겠나? 1,000만 원짜리도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에 음, 대한 그런 거를 좀 드리고 음, 싶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시간에 워낙 묶여 있으니까요. 시급이나 뭐 주당 노동 시간이나. 근데 그런 걸 줄였을 때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음, 저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대신에 이제 일을 하면서 누군가한테는 돈을 당장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저한테도 또 있는 거죠. 약간 왜냐면 이제 뭐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더 되게 잘 될 것 같다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지. 제가 뭐 일하기 너무 싫어서 적게 하고 막 누구한테 돈을 많이 받고 무조건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선택권이 다 존재할 음.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문회 다음 네. 질문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 대표님. 아이고, 이게 제게 넘어왔네요. 이거 맞죠? 네, 네. 좀 작네요. 제가 본 거 중에 126페이지에 글씨가 작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상담하러 가기가 싫어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 대표님이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의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진 상황이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일하기가 싫어졌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이 생겼던 게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싫어질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네. 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거예요. 의욕적으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던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싫어지고 하기 싫어질 때 그때 이거를 안 하는 게 안 하고 또 새로운 어떤 흥미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당장 조금 이런 것들이 하기 싫어졌다고 해도 네. 좀 우직하게 계속 음,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게 맞는지 이게 좀 네.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거고요. 네. 어, 어떤 그 순간이 됐을 때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이거 선택하는 거는 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거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노력을 해온 상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억지로 이제 끝까지 밀어붙여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저 상황이 하기 싫어졌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저는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를 굳이 이제 참으면서 저 단계까지 제가 끌고 왔었던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이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래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라기보다는 저는 저런 기분이 들 때 그 순간에 바로 다른 걸 찾기보다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약간 이 상황에서 이걸 더 한 단계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음, 누군가는 분명히 이 단계를 거쳤을 텐데 이걸 되게 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서 넘어갔을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지고 이 단계를 극복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더 끌고 와보죠. 그러면 이제 그 음, 단계에서 이제 내 성장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있어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이제 포기 안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게 눈에 보이고 이게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둘 다 선택을 하는 거죠. 해볼 때까지 해본 다음에 그만두는 선택.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방금 음, 질문에 의하면. 그래서 네, 둘 중에 뭐가 맞느냐가 아니고 저는 둘 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본 다음에 오케이 이 정도면 난 할 만큼 했어라고 했을 때 중단해야 나중에 뒤끝도 없고 나도 성장하고 다음번에 진행하는 일에 되게 뭔가 기여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 대표님 다음 질문 볼게요. 단독 인터뷰인가요? 다 질문 주신 게 아니구나. 네. 뒤에 일부러 좀 넣은 더 거구나. 있어요. 네. 청문회 같네요, 진짜. 음, 그, 네. 또 본 것 중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비결을 적어 주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여기 적었어요. 그 1번이 가능하다고 철저하게 믿는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2번이 욕심을 버린다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제 사람들이 1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철저하게 믿는 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네.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믿는 거는 좋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착하고 안 됐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2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면은 그거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네. 신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버리는 어떤 그런 뭐 수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또 노하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뭐 사실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 없고 이제 많은 책을 보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종교 있으세요? 불교입니다.
아, 불교 있으시구나. 네. 저는 뭐 불교도 뭐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 내려놓다거나 아니면 맡긴다거나 그 뭐 기독교에서도요. 내맡긴다, 내맡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것까지는 아까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밀어붙이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까지는 충분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능 공부를 할 때 수능 뭐 내가 좀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죠. 결과가 이게 합격을 한다거나 점수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거나 이거에는 내가 그 이상 관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맡기는 거죠. 하늘에 맡긴다. 음, 그러면 이제 그게 욕심을 버리는 행위인 거죠.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이제 믿는 거죠. 하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라고. 왜냐면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약간 분리돼서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결과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욕심을, 어, 좀 내려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되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조건 되어야 돼. 사실은, 요거는 없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만 안 됐다 하면은 분명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오려고 이런 게 있을 거야라고 이제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욕심을 버리게 되면. 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이거 계속 제가 쭈루룩 질문하니까 뭔가 이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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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황스럽네요. 일단 이거는 저희 그 나 연구소 독서 모임에서 우경아 대표님께서 사전에 좀 정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런 책들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는 어떤 그 계획을 짜신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3월 달이 일주일에 4시간 요거 이 책이고 다음 달은 이제 해적 창업 이야기인데 혹시 여기에서 보이는 것 중에 네.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 있는지가 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안 보이는 책 중에 뭔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또 있을지 그게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여기 다 너무 훌륭한 책인데 저는 사실 왓칭이라는 책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도 누가 가르쳐 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서로 이렇게 같은 차원 속의 아이랑 있게 되면은 그냥 부딪히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왓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저한테 이제 접목되는 것들이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두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뷰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은 판단은 뭘까를 한 번 더 초월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왓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관찰자로서 계속 네. 내 상황을 보거나 내 마음을 보거나. 그래서 저는 저 책 좋아하고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중에는 제가 이제 조금씩 그런 형태로 바뀌긴 했는데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쓴 책들이 약간 돈 벌자, 약간 돈 벌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더 영리하게 버는 방법은 운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화살을 돈을 향해서 쏘게 되면은 그 화살이 가는 과정 중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도 음,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몸도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살이 돈에 꽂혀도 그 돈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다른 사업가분들 통해서도 보고 저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화살이 이제 운을 깨고 돌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좀 운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대신 돈을 끌어당겨 준다고 해야 되나? 안전하게 내 주변 사람도 좀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쌓는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뭐 많이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돈 내놔 이렇게 막 바로 팍팍 교환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완전 그런 약간 세일즈적인 접근으로 제가 많이 했었다라고 하면은
우회하더라도 지금 당신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거를 먼저 줄 테니까는 그때 이제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도 해보게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들이 들어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오는 걸 보면서 무조건 돈을 향해서 쏠 필요도 사실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조금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성장하는 회사에 제가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당장 돈을 받지 않더라도 얘가 주식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막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막 몇십 배로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도 동안에는 제가 돈을 막 직접적으로 벌지는 못했지만은 이 사람들과 이 회사가 크는데 기여를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엔 또 그게 돈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전하게 좀 돌아오는 거죠. 뭐 막 부딪히는 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왜냐면 막 돈을 달라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어, 영감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이제 이른 기업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단계 점프업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월천, 월억 약간 이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구 달리시는 거예요. 막 돈 받을 수 있으면 다 땡기고 일단 무리해서라도 세일즈를 하고 뒷감당 안 되더라도 세일즈하고 그게 뭐 저도 겪었던 거지만 돈을 향해서 쏘는 거라면은 약간은 조금 우회해가지고 주변 사람도 키우면서 평판 관리도 하면서 나랑 내 가족도 좀 보호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크게 돌아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운이랑 돈이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버터플라이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가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된 부분도 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 아버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시간? 아니,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 정도로 한 분당 한 명이 하나의 질문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중간에 네. 주무실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뭐, 신 대표님 말씀은 저 주변에서 참 흔하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말씀이라서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아유, 왜 바로 뒤로. 이영경 대표님 그 질문이죠? 이게 첫 질문인가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오, 뭔가 음성으로 돼 질문, 있어요. 음성으로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도사님의 책 두 권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나 제가 되게 좀 감명 깊게 생각했던 것들을 네,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나동모에서 나는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1,000,000원 번다를 이제 저는 나동모 통해서 처음 읽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대표님 알게 된 거는 개콘 돈잘 책으로 알게 되었다가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조금 더 대표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뭐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서 깨달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저는 제가 좀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이제 대표님이 그 내용에 뭐 삶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다라거나 또 겸손하게 배움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배울 때 정말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들께 항상 이제 배우고 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너무 감사히 배울 게 많았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밑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지금 나동모 말고 다른 곳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데미안 이런 책들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제 자신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고 20대 때도 계속 뭔가를 새로 해보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적극적인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20대 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주위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직접 했을 때 그게
뭐 제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많이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를 느껴와서 그 대표님의 이제 이런 적극적인 실패의 부분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을지 몰라도 엄청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적극적인 실패여서 비슷한 맥락에서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의 예전 모습도 생각이 좀 나고 앞으로도 뭔가를 함에 있어서 내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일단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실패를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대한 허들을 좀 많이 낮추게 된 그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 여기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처음 이제 이 책으로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것도 많고 잘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건 일단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글 쓰신 거 보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되게 정말 좋아했던 일을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걸 도전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좀 앞으로도 뭔가를 함에 있어서 도전을 하는 게 또 더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저도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곳에 글을 좀 남겨왔었어요, 계속.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기 형식으로 글을 많이 써왔었는데 이제 대표님이 쓰신 글 중에 내 글이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뜨끔하면서 이제 많이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다시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니까 그 정보가 제일 뒤에 있다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이 그냥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쓰다 보니 아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제 글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확실하지가 않았겠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방문자 수나 뭐 보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정보를 좀 위에 올리고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글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 조금 명확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정말 제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대표님 덕분에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 혹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도 이제 좋아하는 게 많으니까 유튜브 브이로그 이런 걸 찍어봤거든요, 대표님. 근데 너무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주제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면 그 주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조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고요. 여기 이제 책에서 대표님이 그 키워드 찾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 관심사가 사실 그런 키워드에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뭔가 키워드에 맞춰 일단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본인 콘텐츠가 인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영상 같은 건 사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찍을 수 있는 평소에 이제 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영상은 블로그보다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했는데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거를 길게 꾸준하게 하기가 동력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네.
그게 디폴트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10명이 봐주면 괜찮나? 100명이 봐주면 괜찮나? 1000명이 봐주면 괜찮나? 그러니까 많이 봐주면 많이 봐줄수록 좋은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널에 이제 영상이 이제 콘텐츠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직 그런 걸 판단하기에 만약에 영상이 뭐 지금 한 100개 정도가 올라온 게 아니라 한 몇 개 정도 올라왔나요? 지금 10개도 안 돼요, 대표님.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초기의 그런 그 채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컨텐츠 문제인지 아니면 아예 채널에 아직 뭔가 유튜브에서 이 채널에 관심을 안 가져주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빠른 상황이죠. 이 방향이 맞나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엔 저는 아직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판단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영상 데이터 같은 거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들어오자마자 나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나는 이건 영상을 되게 못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3, 40% 이상 끝까지 본다. 이러면은 이 콘텐츠 자체는 나쁘지가 않네. 사람들 반응 나쁘지 않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가설들을 계속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 콘텐츠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내가 찾아서 그들한테 먼저 던지는 작업도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작업은 안 하셨을 거잖아요. 네, 유튜브에 맞아요. 올려놓고 그들이 찾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이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인스타그램이나 내 블로그나 이런 데서, 아니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지금 뭐 한복 브이로그다, 그러면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들 카톡방에다가 내 영상을 뿌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람들 시청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지 그때서야 이제 진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걸 통해서 내 링크가 유입이 됐는데도 내 컨텐츠를 시청 지속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구나. 그 말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매력적이지 않은 컨텐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이 퀄리티를 좀 높여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뭐 간다거나 그때그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아직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이 영상을 조금 더 예전보다 빨리 만들어내고 약간 그런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요. 거의 뭐 한 100개 올라갈 때까지 진짜 구독자가 정말 뭐 100명도 안 늘어나다가 101번째 올렸을 때 갑자기 10,000명으로 뛰거나 이런 사례들도 정말 많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예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도움이 안 되는 판단이거든요. 네. 네, 너무 빨리 판단을 해버려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만드는 주제가 관심이 있고 재밌는 주제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한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옛날보다 영상은 되게 더 빨리 만들어. 옛날보다 좀 더 기획은 더 빨리 해. 약간 이런 스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주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주제로 바꿨을 때 그게 빠르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그게 실력이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전환을 해버리면은 또 비슷한 그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막 이게 지금 영상 만드는데도 시간 걸리고 기획에도 걸리고 주제도 좀 걱정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 전달이 될까요? 네네.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합니다. 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를 간 다음에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마 주신 질문이 제가 1번, 2번 질문의 내용을 다 같이 한 번에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제가 이제 관심 분야가 좀 다양한 편이라서 네. 이거를 유튜브 채널을 각각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사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시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복만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올려보긴 했는데 원래 관심사가 이제 뭐 한복도 있고 제가 뭐 궁궐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관심사가 좀 넓다 보니까 이거를 한 채널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발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개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감이 안 와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 역시 이제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뭐냐면 여러 개 채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능력을 한정 지을 생각은 없고요. 만약에 지금 이 한 채널 올리는데 내가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파악을 해보고 이게 꽤나 많이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러면 한 채널 더 하나의 채널 더 키우면은 곱하기 2가 아니라 한 3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판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를 최대한 이제 키워가 보면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다 겪고 성장할 수 있는 거 다 겪고 나서 그때 이제 만약에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부하가 한 뭐 절반, 3분의 1, 막 이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는 채널을 하나를 더 키우면은 이제 충분히 커버할 정도가 되겠죠. 아, 그 네. 단계까지는 이제 해보는 게 좋고요. 대신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채널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뭐 한복 입고 책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어, 이제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당연히 채널이 여러 개가 되고 이러면 좋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 거는 맞지만은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부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사실은 둘 다 망가질 수가 있고 둘 다 관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진짜 많이 배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네, 이거 뭐 네네. 제가 약간 컨설팅 하러 온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뭐 네. 어, 신기합니다. 네, 네. 아마 마지막 페이지는 책 질문이라서 아까 추천책 해주셔가지고 다른 네. 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대표님. 네. 신 대표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한복 입고 책 읽고지 그런 거 괜찮은데요. 한복같이 네. 연결시켜서 이거 너무 그걸로 괜찮아요. 한번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관심이 감사해요. 있으시다길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은미 대표님 질문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는 일? 아, 네, 저예요? 왜 제가 됐죠? 이렇게 차례대로 넘기다 보니까 나오는데요. 맞아요. 작가님이시고 워낙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죠, 이거는 제가. 보통의 작가들은 이렇게 유명해지려면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뭐 유명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작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아기가 깨워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 일어나는 시간이라 가지고 이제 대중은 없는데 뭐 7시에서 8시 사이 정도 일어나서 제가 뭐 일찍 일어나는 막 그런 걸 하진 않아요. 미라클 모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책 읽진 않습니다. 어, 그 하루에 주로 한 달에 거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아, 되게 반갑네요. 그래서 질문이 제가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지금 죄책감이 드는데 제가 책 선물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못 읽어요. 거의 못 읽고 대신에 이거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뭐냐 근데 대신에 사색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필요할 때 몰입해가지고 글로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한두 문장이나 아니면 특정 경험, 아이와 있었던 특정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거나 책이나 이런 걸 그냥 연결을 시켜가지고 글로 만든다거나 그런 실험을 많이 하지 책을 제가 물론 옛날에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회피하고 싶어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는 책을 많이 아, 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그냥 마음이 힘들면 책으로 그냥 도피를 해버리는구나. 그러니까는 그게 약간 도피성 책 읽기가 되다 보니까
그 순간에만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책을 잘 읽지는 않고 책을 읽더라도 예를 들면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쭉 훑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나 특정 뭐 그런 거 딱 걸리면은 그 부분만 그냥 보고 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그래 이랬었지 뭐 아 이거 좀 이렇게 내가 옛날 하는 거를 연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책에는 책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책의 특정 일부분 한 페이지만 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뾰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책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특정 그런 것만 딱 거기서부터 무조건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저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아이의 어떤 말을 들어도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특정 어떤 문구를 보더라도 무조건 나는 그걸 사색을 통해 가지고 뭔가 연결시킬 수 있어라는 그냥 저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어요. 저한테 그냥 자신감을 주려고. 제가 자신감이 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작은 문장이나 이런 거 짧은 것만 보더라도 확 이렇게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고 지금도 그냥 질문 그냥 탁 줬을 때 그냥 바로 나가는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강의나 이런 것도 다 스크립트 보고 읽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네. 네, 제가 책 읽지 원하는 않고 대답이었어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네. 근데 그 기분 좋게 일어나려고는 해요. 음. 왜냐면 웃으면서. 보통의 작가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딱 이 페이지를 넘겼을 때 고시에 실패한 명문대생 사업가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분이 이 책 안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저 밑에 질문이 있지만 제목을 되게 잘 뽑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밑에 놓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는 왜 이렇게 제목을 잘 뽑아내셨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딱 오, 들었어요. 적절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오, 번째 네. 넘어가 주세요, 대표님. 네. 음. 아, 유튜브에서 저를 보셨구나.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이라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믿음이 살짝 안 갔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을 버시는 건지. 뭐, 저 책을 쓸 때는 당연히 벌었으니까 저렇게 했죠. 지금은 그리고, 안 버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운을 더 버는 쪽에 가까운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 만약에 이제 이걸 덧댄다면 제 음. 와이프 수입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아, 왜냐면 와이프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돈을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 음, 법인으로 돈을 벌게끔 하는데 제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1년에 음, 꾸준히 1억 이상씩 사업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거기다 또 1억 이상이거든요. 근데 음, 제가 거기에 이제 기여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 그쪽 소도로 가는 건데 제가 그거를 제 수입이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 외적으로 제가 또 돈을 버는 것들이 당연히 있긴 한데 옛날처럼 제가 직접 세일즈를 해가지고 뭐 많이 벌 때는 그 이상도 훨씬 벌긴 했었지만은 그 방식으로는 제가 이제 좀 지치는 거?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이러면 1,000만 원짜리 팔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1,000만 원짜리를 팔라는 말씀은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1,000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1,000만 원 이상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세팅을 해놓고 한 달에 그거 하나만 팔면은 나는 뭐 일주일 4시간이 아니라 뭐한 달에 4시간만 일하고도 1,0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가 아니라 저는 비싼 상품을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4시간만 일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콘텐츠를 활용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나 비싼 상품을 결제시키는데 그렇겠죠? 네. 네, 맞나요? 네, 네.
네, 근데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과거에 보험 영업할 때는 여러 번 만나가지고 비싼 상품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콘텐츠 가지고 사람을 일단 다 대부분 설득을 시켜놔요. 네. 그러면 거의 저에 대한 뭐 신뢰, 브랜딩,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이제 쌓인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서 나머지 궁금한 것만 해결이 되면 그 상황에 그냥 다른 분들은 그냥 다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와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말을 잘해야 되는 말을 거네요. 잘한다기보다 글을 잘 써도 상관없죠. 저는 처음에 말을 잘 못하기 네. 때문에 글을 썼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을 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죠. 자기가 그 정도 벌고 싶다면. 이제 네, 해소가 됐어요. 4시간에 1,000만 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넘겨주세요, 대표님. 질문이 아주 예리합니다. 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뭐 사실 뭐 매일 계획적으로, 네. 근데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매일 근데 계획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그 계획을 세우면서 생활을 하셨는지. 근데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누굴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까 또 그 1,000만 원에 대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하려면은, 네, 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해야 계획적이지 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빼도 되겠다고 말씀드린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다 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은 그냥 오늘 해야 될 일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는 그냥 적어보는 정도?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가 음, 아니라 음,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어차피 출퇴근을 안 하니까 요일도 몰라요. 그냥 애 음, 유치원 갔다 오면 데려다 주는 날이면은 제가 항상 데려다 주거든요. 그럼 평일이구나 생각하고 오늘 안 가도 되면 오늘 이제 주말이구나 약간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래도 오늘 뭐 해야 되는지라도 막 적는 거 그걸 세 개 정도는 적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계획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계획적으로 안 살아서 이거는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이라기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무계획의 계획인 것처럼 사시는 거죠. 뭐, 멋있으십니다. 네. 어이, 좋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냥 막 삽니다. 신 대표님, 네. 막 사는 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 뭐 그렇게 봐주시면은 그런 거고요. 네, 네. 그걸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보니까요. 저를 근데 답답해하는 남을 사람들은 책을 보고 작가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신경 쓰지 않아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뭐 뿌듯하네요. 넘겨주세요, 대표님. 네, 신 대표님 잠깐 여기 제가 용기가 되어 드렸네요. 저 막 사는 걸로 대표님 잠깐 그럼요. 네, 대표님 잠깐 다행입니다. 저기 중간 질문 있는데 중간 질문 지금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채팅창에 우리 참가자들 표정 보면 되게 흥미롭고 막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우리 신 대표님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렇게 질문들이 유쾌하신지 어떻게 궁금하네요. 막 이런 질문들이 어떠세요? 저희는 되게 재밌는데요. 저기 뭐냐 이렇게 많이 당황스러우시. 질문을 하실 줄 몰랐어요. 전 그냥 궁금한 거 하나씩 보통 질문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제 김학근 대표님 책을 열심히 거의 봤다는 증거, 열심히 봤다는 증거, 열심히 봤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른 독서 모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죠. 우린 최대한 많이 매우 조금 놀랍네요. 네. 대표님의 경험과 지혜를 얻고 싶어가지고. 네. 오. 넘어갔잖아요,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4번 안 했어요, 4번. 네네. 일부러 넘어가시네. 네. 아니요. 보통 글을 쓰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드리는지, 작가님의 우선순위는 뭔지, 이거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은, 이제 보통 작가님들이 글을 쓰거나 글을 써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많이 바빠지고 생활에 쫓기고 그러면은 책 읽는 시간이나 뭘 한다는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되게 시간에 쫓긴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고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그랬을 때,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글을 쓰는 작가님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 질문을, 위에 거는 좀 삭제를 하고, 그럼 지금 현재 작가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족이죠. 저는 뭐 아이랑 유치원 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시간을 뭐 남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아이랑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많은 그런 힐링을 하기 때문에 아이랑 그 천진난만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같이 손잡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춤도 추기도 하고 뭐 가끔 포켓몬도 잡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충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누가 바빠서 딸 엄마가 바빠서 뭐 제가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일이고 뭐 저는 아예 회식도 안 하고 아예 사람을 안 만나요 저는. 아하. 네, 그냥 와서 애기 목욕시키고 같이 이제 책 읽고 뭐 그냥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어 그게 저한테 제일 우선순위고 근데 이건 몇 년이 됐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 오는 어떤 금전적이거나 뭐 다른 건 전혀 없죠. 그냥 아이가 제가 떠났을 때도 아이가 이 기억으로 잘 그냥 사랑받았다는 기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 하나뿐인 거고 이제 그거를 바라고 했는데 아이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가 그게 주는 게 더 뭐 많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 내리 사랑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못 따라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고 화내고 이래도 아이는 다시 엄마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다시 안겨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화나면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이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되게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간 그런 걸 잘 표현을 못 하더라도 서운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금방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이런 느낌을 줄까 항상 감탄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는 거고 저는 최대한 그런 시기가 늦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아이처럼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그 아이와의 대화 시간 작가님은 부모님과 아니 저기 와이프랑 대화 많이 하죠. 항상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작가님은 아이에 대한 글을 쓰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사실 다음 책이 이제 아이한테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죠? 책이 오, 라고 역시. 예리하냐. 제가 아까 초반에 송원 대표님도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지만 그때 이제 대화 나눈 거 들었을 때도 아이에 대한 글을 쓰셔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제 질문에 많은 답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진짜 기대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대표님. 네, 오 이영경님. 너무 재밌네. 작가님이 믿으시는지, 직관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책에서. 네. 작가님이 믿으시는 직관은 도대체 어떤 직관이며, 그 직관의 기회를 어떤 순간에 주시는지, 그거 살짝 궁금했어요. 있죠. 저는 그죠? 선택을 주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 사람 사기꾼이야라는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것만 거의 주로 선택을 해죠 저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철저히 논리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인생이 빠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났을 때는 이제 완전 회의감 자체가 막 휘몰아치듯이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명상이나 약간 어떤 그런 영성적인 책을 보면서 내가 너무 합리적, 뭐냐, 뇌의 판단을 너무 믿었던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그런 거가 있잖아요. 머리에선 도저히 아니라고 하는데 심장은 두근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뭐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약간, 음. 맞아. 이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머리에서도 아니고 가슴에서도 아닐 때가 있어요. 막 영 사람이 별로라던가 뭐 말하는 게 진짜로 뭐 너무 막 엉망이라던가 이러면 가슴에서도 반응이 이제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건 허황되고 도저히 논리가 안 맞는데 이게 막 이게 뭐냐, 심장이 이거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한테 약간 기회를 주는 거죠. 음. 그게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직관이 잘 발휘가 되려면은 감정적으로 되게 맑은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감정적으로 맑은 상태라는 거는 어쨌든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판단에 많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거나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옛날에 많이 했었고, 그게 뭐 영상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이제 뭐 지나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는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한테 막 혼을 내고 이제 상처를 줬겠죠. 네. 너는 뭐 안 되는 애야, 못하는 애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상처로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남아서 지금 있을 텐데, 아이한테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제 어릴 적의 모습. 그럼 그때 제가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위로를 해주거나 음. 다른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게 사실 아이한테 해주는 얘기 같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치유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건강해지는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제 심장의 반응을 더 믿을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 엉망인 상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더 큰 좋은 기회를 가져올 거라고 그 순간에 전 다시 믿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믿으면 또 비슷하게 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진짜 세상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그냥 내가 계속 좋은 일을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올 거야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가족 전체가 같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게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는 어쨌든 아이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을 지금 작가님이 겪어내셨고, 그걸 통해서 아이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꼭 그 책 쓰실 때 넣어주셨으면 뭐 좋겠어요.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책 좋네요. 편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작가님. 뭐, 오늘 질문 많이 준비하셨네요. 오늘 밤새는 네.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아까 쓰다가 말한 들어왔네. 거잖아요. 소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잘 지어내시는 게, 뭐,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책을 쓸 때 보통은 많은 책들을 유추하거나 많은 정보를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작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책을 잘 안 읽는다고? 그렇다면, 지금 작가님의 책에 나오는 이 글들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신 글들인지 무척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글을 네네. 아,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책 쓰시는 분들한테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미션을 주는 게 있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쓰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탑 100을 뽑으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책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목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뽑은 다음에 영 아닌 거 다 제끼고 나서 한 50개 정도 이걸 막 이제 제목에 있는 키워드나 이런 걸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올라갔던 책들이기 때문에 다 이걸 뭔가 그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사람들의 그 기호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 우리 키워드랑 이런 것들을 바꿔 끼우기만 하면은 되게 훌륭한 제목이 나오고 훌륭한 소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만 하면은 누구나 베스트셀러 제목을 만드는. 아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책을 이렇게 쓰라는 거 이렇게 써야 돼? 라는 의심 반, 의구 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해야겠네요. 네,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작가님 진짜 아니 뭐 멋있으시네요. 저는 제가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저의 아유, 질문은 너무 여기까지. 찌질한 것도 영리하십니다. 되게 많은데 너무 기대하실까 봐 걱정되네요. 원래 찌질한 게 아니죠,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질문을 드렸는데 찌질하시다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제가 찌질하다는데? 홍 대표님은 그런 표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찌질했다고. 우리 포트폴리오 때도. 네, 진짜입니다. 대표님. 네. 이제 다른 분이세요? 네. 안 보여. 선수 교체입니다. 선수 교체. 네. 이거 뭔가 숙제를 저는 하는 느낌.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늘. 아니, 저는 한 30분 얘기하고 나가. 그럼 오늘 뭐 한 2시간 막 채울 것 같은데요. 9시에 했으니까 11시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뭐 좀 우리 참가자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와, 당황스럽네요.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자, 다음 선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님이 어떤 면이 딱 좋았냐면요. 우선은 제목은 돈 버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뭐 돈 버는 것도 되게 새로운데, 우선은 나를 먼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대하라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고 가족이 먼저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또 저 입장에서 또 마음에 와닿는 거는 앨범 내신 거. 오, 네네.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앨범 내셔갖고, 뭐 이렇게 탑에 이렇게 올라오신 거.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 잘 봤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작가님 너무너무 뵙고 싶었는데, 우리 다른 학생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네. 학생들. 지금 머리가 막 너무 아프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쉬고 가도 될까요, 작가님? 그래서 제가, 작가님 제 노래 한 곡 같이 불러도 될까요? 좋아요. 본인이 부르신다고요? 제가 기타 치고 불러드릴게요. 같이 한번 불러도 될까요? 님과 함께고요. 좋아요. 님과 함께 아시나요? 정확 잘 뭔지는 모르시죠? 알긴 아는데. 특별 공연 시어가 가사를 못 띄워드렸는데, 네. 아시면은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요.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할래요.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역시 우리 윤지현 대표님 분들이 계시네요. 나오십니다. 네. 쫄고 하나요 오늘 또 쫄고. 마이크 설치를 안 해서 들릴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데 기타는 잘 못 쳐요. 근데 그냥 쳐볼게요. 노래 같이 한번 불러주시고요. 네. A 마이너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저 푸른 작가님 초원 당황하셨어, 지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리움아 한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네. 가을이면 가을이면 풍년이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싫지만 유엔 따라다는 것도 제멋이지만 한 밀면 초가 있으니까 한 개면 나는 좋아 네가 한 개면 네가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이 푸른 초원이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한 100년 살고 싶고 한 100년 살고 싶고 한 100년 살고 싶고 감사합니다. 이걸 잘 치시네요. 야, 쉬어가는 타임 너무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쉬어가는 타임. 아, 네네네. 이렇게 좀 쉬어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질문은 그냥 무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작가님 너무 피곤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인상 깊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요, 또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작가님 덕분에. 제가 이제 그 개사를 해서 많이, 이게 제가 스마트폰 강사인데, 개사를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스마트폰 수업에 같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면은 그거를 개사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뭐, 예, 마음이 있나요? 뭐, 스마트폰 하나요? 쓰지는 못해요. 자식들은 나를 안 가르쳐줘. 눈물이 나네요. 스마트폰 몰라서 배우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불러요. 좀 머리 아프고 이럴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곡이니까. 그래서 제가 목표 하나 생긴 게, 아, 나도 우리 작가님처럼 작곡을 하면 좀 어떨까. 개사는 잘하거든요. 근데 작곡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작곡도 해서 저도 음반을 내고 싶은 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곡을요? 네, 예, 예, 예. 그 어떻게 안 배우시고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작곡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래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요. 네. 그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앨범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럼 작곡하는 건 너무 욕심인가 봐요. 아니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돈 있으면 돈 내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곡은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작사만 할까요? 뭐 그래도 되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그거에 제 용기를 받아서 네, 앞으로 예, 그 개스타라거든요. 개사 잘하는 예, 스타 강사 예, 게스타로 활동 네, 네,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 대표님은 저희 나연구소 행사 때문에 항상 초대 가수로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오늘 뭐 버라이어티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건 누구 질문이죠? 이거 7번 어느 분 질문이죠? 이은미 대표님 아니에요? 이걸 나만데 하나 있었네요. 제 거네요. 질문 하나 있었네요. 나 왜 이렇게 질문 많이 했지? 욕심 많아서. 질문 있어요. 작가님 죄송해요. 질문이 있었네요. 네.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아무리 저도 꽤 이제 뭐라 그래야지? 이런 실행력이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거랑 실행을 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려면은 작가님의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부터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씩 의문과 열쇠가 다 열리면서 어,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네. 그 책을 쓰기 전에 거의 한 3, 4년 동안 정말 사업가들을 많이 쫓아다니고 망한 사업가도 많이 보고 빨리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하는 그 되게 많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좋은 태도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운 좋게 많이 배웠어요. 다른 그런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춘 사업가분한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주변에 저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많이 그런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쌓여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동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원래는 되게 까다로운 분들인데 그런 평판이나 아니면 저의 태도 이런 면을 보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터지게 된 거죠. 그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근데 저한테 필요했던 건 야,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비싸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걸 내가 팔 수도 있구나라는 믿음. 그거랑 그거에 동력을 붙여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맞으면은 평범한 사람도 저걸 할 수는 있거든요. 좋은 태도와 그걸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을 옆에 붙이면 저게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저걸 악을 품고 도구로 나 혼자서 어떻게 저걸 하겠다 이러면 반드시 저걸로 인해서 맞는 역풍이 생겨요. 내가 혼자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나 혼자 잘나가지고 저걸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꽤 많은 걸 놓치고 있죠. 태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내 평판 관리를 하는 거가 맞물려져야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도 이 좋은 태도로 인해서 훌륭한 되게 뛰어난 사람을 내 주변에 붙일 수가 있고 돈 잘 버는 사람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총판 아무한테나 안 주는데 내 태도가 좋아서 총판을 엄청 좋은 거를 싸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딱 주면은 나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저걸 다 1,000만 원을 달성한다.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막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셔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생기면은 저 이상 훨씬 더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좋은 태도들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 약간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제가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몇십 배로 돌아오거나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거는 거의 뭐 일주일에 4시간이 아니라 1년에 뭐 4시간 일하고 사실 몇십 배로 받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책으로 쓰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과 단지 시간과 노동으로 그냥 매칭을 시켜갖고는 사실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드려야지 이제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진솔하게 잘해주셨네요. 감사해요.